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FOMC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단이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국제 유가는 또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유주들은 또 일제 상승폭을 켜내기도 했는데, 자, 1월장부터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어제 오늘 이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합 2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좀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불안한데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좀 구체적인 시기가 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애플도 좀 많이 빠졌었고 테슬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아이폰 판매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보다도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하에 테슬라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좀 고점 자리에서 밀리는 게 좀 불안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동안 11월 달부터 지수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뭐 계속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든 8시 방송을 통해서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지금 실제로 다가왔을 때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건 맞습니다. 오늘 특히 제약바이오 쪽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또 반도체 업종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죠. CS 2024.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주가가 오늘 한번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으니까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4년도에 가장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뭐냐? 하여튼 그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3월 달이 될지, 뭐 그 이유가 될지,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신약 개발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승인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지금 빼놓고 이런 시장을 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는 항상 어떤 시장이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뭐 제약바이오 포트에 없는 분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내가 한번 담아보고 싶은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매수세를 한번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많이 상승했었던 HBM도 있었지만 좀 요즘 핫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이쪽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봐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24년도에 HBM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 쪽은 이쪽 온디바이스 쪽과 CXL 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왔었을 때는 일단은 뭐 보유하시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관점,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노려보신다든지, 물론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대장주격 종목들은 조금 긴 여유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고점 자리, 전고점 자리, 제가 뭐 종목을 설명하든 지수를 설명하든 항상 전고점 자리에 왔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전고점 자리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또 시점이 또 그렇게 좀 잘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금 아래쪽에 21선이 지지하고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CS2024라든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확실히 실적이 받쳐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준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뭐 가격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2,550포인트 자리 구간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와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고요. 코스피 닥 쪽에서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십장 도지형 모양이 좀 나왔었는데 좀 장중에 낙폭을 좀 줄였었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동안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그동안 힘을 좀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빨간색의 양봉의 모습으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뭐 반도체 쪽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밀렸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있으니까 1월 달까지는 지수는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져 있는 악재 내용만으로는 지수를 크게 하락시킬 만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나왔을 때 이제 실적에 의한 종목들마다 개별화된 장세, 요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거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조금 더 길게 여유를 두고 하루 이틀 정도 하락에 너무 좀 당황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는 흐름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강사님께서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면 2, 3등주는 뭐 조정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만년 꼴등주만 보유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게 뭐 뉴스도 검색하지만 이제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좀 제가 뭐 책을 보면서 주식을 공부하지는 뭐 상황을 보진 않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 사이트라든지 국내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저도 매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보셨을 만한 한 사이트 이걸 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전략들이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겠죠. 잠시 후에 강의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금종호 강사님과 나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후장에 급작스러운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한 신성 델타테크가 나와 있고요. 해운주들도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흥구석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세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신성, 델타테크, 흥하해운, 흥구석유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VT가 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장 들어서 급작스러운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LK99를 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두 곳의 중국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흥하해운입니다. 홍해 항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흥하해운은 또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분석이 힘을 받았죠.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VT입니다. VT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 비적정 의견이란 루머가 돌았는데 VT가 이에 즉각적으로 사실 무근이고 강력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로 인해서 주가도 오늘 장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낙폭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지만 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역시나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국제 해운사들이 계속해서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다 보면 운송에 상당한 비용도 들지만 더불어서 이 중요한 식량과 연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운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가 홍해를 거치다 보니까 사료주들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 정유주들의 급등 배경에는 이란 폭탄 테러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일 이란 전 사령관 4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유가도 급등을 보였고 정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네. 시장에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좀 편하게 위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장에서 급작스러운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의견을 항상 갖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특징주로 나올 때마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오늘 서남도 좀 급등을 했고 초전도체 이름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또 상승을 했었는데 또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올라가는 걸 보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었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봤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찾았었는데 일단 트위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X 이름이 바뀌었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트위터가 X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일단 어떤 한 외국인이 거기다 중국 연구소에서 이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올렸어요. 기사 내용도 아니죠. 그냥 트위터에다 써놓은 건데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는데 그 내용이 또 다시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유가 상승 관련주도 그렇고 천연가스 관련주도 그렇고 식량 관련주도 그렇고 모두 좀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치 테마로 올라가거나 인버스 성향을 좀 띈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도 요 초전도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시장에서 자금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계속 봐야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의견은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내일 갭상승이 얼마큼 나온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언론사도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건데 일단 내일 정도에서 갭이 좀 만약에 뜬다면 갭이 뜬다면 전고점 자리가 이제 69,000원이지만 저는 6만 원 자리 구간이든지 언제든지 내일 갭상승으로 뜨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적인 기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초가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좀 공인된, 검증된 언론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발표가 있을 때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이렇게 좀 시장에서 도는 이런 뉴스나 소문에 의해서 사시는 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지
좀 그 확실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야 제가 더 알아보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다른 좀 뭐 서남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로 서남자 있는데 역시나 좀 대장주가 아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옵니다. 만약에 내일 신성 델타테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서남에 있는데 역시나 이런 정고점 구간들 뭐 5,500원짜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 일단 보시기에는 신성 델타테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2등주, 3등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뭐 밀린다, 음봉의 형태로 빠진다 싶으면은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흥하해운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는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이 나왔거든요. 26% 정도 상승 나왔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시간으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이트에서 찾기가 좀 어렵고 중국 그 어플을 쓰셔야 돼요. 중국 그 선물 지수가 나오는 어플을 쓰셔야 되는데 좀 중국 어플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운임 지수라든지 제가 뭐 곡물 가격 상승했을 때는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차트도 올려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관련주도 계속 찾아드리는데 일단 어제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HMM이라든지 흥하해운 뭐 이런 해운주에 대해서 제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좀 대장주로 올라갔던 게 흥하해운이에요. 물론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HMM에 비해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운임지수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이런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벌크에서 운임지수 이런 거를 계속 체크했었는데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11시 방송에서도 이런 해운주, 오늘은 뭐 이 종목은 아니었지만 STX 그린로지스, 유진 이런 종목들을 또 추천을 좀 드리면서 수익을 또 챙겨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이런 운임지수 반등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매매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쟁에 의해서 몰동량이 늘어나서 지금 상승한 게 아니고 전쟁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유럽으로 이제 직행으로 가야 되는 길을 아프리카 쪽으로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먼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이 운임지수가 상승 중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내일 정도까지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은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운임지수에 대한 실시간 체크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신다면은 물론 해운주를 지금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 지금 사도 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시는 건 좀 위험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거는 아직은 권해드리지 않는 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전쟁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실시간으로 계속 그 가격적인 부분은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 그걸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우리 금종 강사님과 미리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개장 전부터 이 해운주들을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정보들 나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VT를 살펴볼 텐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좀 VT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좀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순간 급락이 나왔었는데, 뭐 감사의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에 이제 상패 시즌이라고 해서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뭐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또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상패 시즌인데,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런 시즌도 아니고 감사 회계 넘길 시기도 아닌데 벌써 이게 부적절하고 뭐 회유해드릴 수 있다라는 기사도 아니죠. 그런 내용이 어디서 좀 돌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니까 뭐 다들 겁나서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일단 빠르게 회사 VT에서 좀 이거는 사실이 무근이다, 그런 일이 없다, 아직 뭐 감사 의견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해명했지만, 또 시장에 또 단기적인 단타 물량도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미 또 손절했던 물량들, 뭐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매도 물량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투매가 좀 나와주면서 끝내는 반등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VT가 6% 정도 하락 마감했었는데, 글쎄요, 좀 차트적으로 분봉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아침에 좀 빠르게 좀 밀렸다가 이 의견이 좀 사실 무근이다라는 사실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빠르게 좀 복구하면서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해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 맞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VT 제품, 화장품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소에서도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단은 뭐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저도 화장품 관련 쪽에서는 좀 탑픽 종목으로 VT를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1,400 정도 터지면서 좀 그래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했지만, 예전 가격대까지는 일단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상을 봤었을 때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했어요. 어제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물론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매수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금융투자에서도 소폭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모펀드라든지 뭐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투신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일시적일 건지 요걸 다시 채워주러 좀 매수가 들어올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어느 정도 이 21선 자리 정도만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되게 약세를 많이 보이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 화장품 주들은 좀 많이 밀렸는데,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걸 저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VT는 말씀드린 대로 21선 정도 위에 올라와서 안착하는 거 보고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분석들 잘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21선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일사료 살펴볼 텐데,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일사료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뭐 식량주들도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유가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홍해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이제 말씀해 드린 대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예, 우크라이나나 이런 좀 곡물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이 배들이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게 되면 최소
짧아도 10일 이상 걸려요. 뭐 한 달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 식량주를 매매해야 되냐라고 하셨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한일 사료가 한 4% 정도 급등을 했는데 원래 대장주로 좀 보기 위해서는 미래생명자원을 보셔야 되거든요.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11% 정도 올랐습니다. 대장주 역할은 오늘 미래생명자원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두 종목을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대장주 쪽인 미래생명자원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럴 때는 뭐 좀 해지 테마 쪽으로 좀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유가 상승주가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식량 관련주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서브적으로 따라가는 흐름이거든요. 해운주라든지 뭐 유가 상승 이쪽이 원래 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고 식량 관련주 쪽은 확실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러시아 쪽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서 곡창지대 쪽이 좀 전쟁이 나거나 확실히 거기에서 수확량이 줄었을 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지금 해운 쪽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따 잠시 후에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릴 텐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을 좀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아침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신다면, 지금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식량 관련주를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 쪽은 잠시 그냥 접어두시고 오히려 보신 다음에 해운주 쪽이라든지 유가상승 관련주 쪽을 좀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일사료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정유주들의 상승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체크를 해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했다. 어제 뭐 3%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도 지금 72불, 3불 정도 돼요. 근데 원래 이 예전에 한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작년 10월 달인데 이때 올라간 거 해도 80불대에서 90불대 넘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유가를 확인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든지 지금 뭐 공급을 줄여서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뭐 감산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고 근데 다만 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가가 70불대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사우디라든지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산유국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감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든 유가를 또 끌어올려서 자기네들의 그 매출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70불대 정도 내려왔을 때는 한번 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올라가는 거는 좀 냅두시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내일 정도나 아니면 유가 그 가격을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되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한 정보들 나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꼴등주가 아니라 대장주로 공략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제 뭐 매일 뭐 공략주를 또 찾아서 11시 방송에도 드리고 있지만 뭐 8시 방송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을 다 알아야 돼요. 뭐 경제, 뭐 정치, 뭐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뭐 어떤 관련주고 뭐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걸 알아야지만 좀 잘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런 걸 안 보고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실적적인 면을 보면서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모든 뭐 시황적인 면이나 뭐 경제적인 면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뭐 추천주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로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 좀 공부 차원에서 시간적
시간적 여유 되신 분들은 따라해 주신다면은 주식 뭐 공부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이트 몇 가지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는 뭐 물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화면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가 이제 investing.com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걸 검색창에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investing.com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좀 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 여기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지수 뭐 이런 것까지 종목까지 다 나오거든요. ETF까지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다 검색을 하시면 돼요. 미국 주식도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나와 있듯이 애플, 화이자, 뭐 비트코인 이런 가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검색하시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상품이라고 있어요. 실시간 상품 딱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금 가격 나와 있죠. 뭐 오늘 종가가 얼마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차트적인 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게 금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도 좀 잘 보는 편인데 구리는 뭐 이제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가는데 이제 뭐 하락 국면에서 반등 국면일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유 가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WTI이고 하나는 브렌트유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WTI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걸 클릭해서 딱 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캔들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봉 여기 이제 시간별로 나와 있고 주봉, 월봉, 뭐 일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요 구간이에요. 어제 좀 많이 올라간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이건 일시적일 뿐이다 말씀 좀 드린 게 예전에 올라갔었던 구간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상승했었을 때는 거의 이제 80불 때까지도 올라갔었던 이 유가가 지금은 70불 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했고요. 자, 하여튼 다른 상품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도 보게 되면은 뭐 알루미늄, 아연, 니켈, 구리 뭐 여기서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곡물이 뭐냐면 소맥. 밀가루죠. 밀가루랑 뭐 옥수수, 대두 이런 쪽은 지금 중국하고 관련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서 지금 사료로 많이 쓰이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로 인해서 좀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뭐 매매에 쓰이진 않으니까 가장 많이 보시는 일단 WTI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곡물 가격들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이런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있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채권 가격들이 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지수 반등한, 그러니까 지수랑 반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뭐 2년물이라든지 월물은 계속 바뀌긴 다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10년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에 대한 사이트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거는 쉽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아침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 좀 드리게, 핀비즈예요. 핀비즈. 이거는 해외 사이트인데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양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치셔도 돼요. 핀비즈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맵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해외 쪽 오늘 미국의 지수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상승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하락이에요. 그래서 녹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수 흐름이 좋은 거고
빨간색이 시뻘겋게 붉어져 있다면 이제 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나라 오늘 피 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봤었을 때 대부분 좀 빨간색 부분이 많죠. 예, 시총에 따라서 이 네모칸 모양이 좀 다른데 이게 APPLE가 뭐냐? 그러면은 옆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애플 INC라고 써 있는데 애플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GOG 요거는 이제 찾으시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알파벳인데 구글입니다. 구글 옆에 메타라고 있죠. 페이스북. 이렇게 뭐 1112 제약바이오 쪽, 여기 헬스케어 쪽은 파란색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양호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구간이 또 많은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정유주들이 상승을 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유주 쪽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을 네모칸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섹터가 미국에서 지금 어떤 업종이 상승을 했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했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또 테슬라도 4% 정도 빠졌잖아요.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유명한 기업들은 딱딱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네모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보시면은 미국장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트 시스템입니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를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주로 뭘 검색을 하냐면 물론 회사를 검색하셔도 돼요.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오는데 공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걸 클릭해서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뭐뭐뭐 관련주 했었을 때 뭐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게 이 다트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본문 내용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본문 내용이 최근에 CXL을 한번 쳐볼까요? CXL이라고 해서 CXL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관련주로 뭐 어떤 종목이 뜬다 했었을 때 빠르게 다트 와가지고 본문 내용으로 CXL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CXL이 공시 내용이 들어갔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코리아서킷, PC 디렉트, 네오셈, 파두 이런 종목들이 나오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을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CXL이 어떤 데 들어갔는지,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CXL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관련주로 좀 엮어서 관련주로 좀 뉴스를 올린다든지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되니까. 관련주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나는 좀 빠르게 찾고 싶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트 이용을 하셔서 관련주를 검색해 보신다면은 빠르게 좀 내가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해외 지수, 국채 금리, 원자재 가격부터 미증시 흐름,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공시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입장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2024년도 시장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꼭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방산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도 시세를 보였다가 좀 밀려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산주 가운데서도 코츠 테크놀로지를 주셨어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다른 종목은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물론 좀 이란 테러 때문에도 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전쟁이 이제 두 곳에서 좀 일어났잖아요. 뭐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린 이란 테러 때문에도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한 지는 이제 작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었고 최근에 좀 저점 공모가 대비 좀 낮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61선짜리, 21선짜리 모두 좀 돌파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방산주가 예전에 시총 큰 종목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시총이 좀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빅텍스페콤, 퍼스텍, 뭐 한일단조 뭐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새롭게 좀 잘 모르는 종목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일단 한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뭐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들이 좀 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드렸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기도 할 거예요. 이거 종목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쟁 관련주 쪽에서 좀 새롭게 좀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다트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회사에 대한 검색을 아까 이제 본문 내용만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치시면은 네, 밑에 있는 예, 제가 네. 밑에 있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보시면 좋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 기업 개요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회사 연역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언제 생겨났고 뭐 뭘 해왔고 지금은 뭐 어떤 계약을 맺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딱 내용을 봤었을 때 이거 다 방산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 뭐 재무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의 개요 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 주로 뭘 만들고 뭘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인터넷에 뒤져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저는 다트를 이용해서 내용들을 찾아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찾아서 검색을 해서 보기도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기업과 좀 계약을 맺고 뭐 수익을 냈는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형주가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은 또 나중에도 관련주로 또 엮여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참고해서 좀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주요 제품 뭐 서비스 해가지고 이 회사의 이제 주된 매출을 내주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다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뭐 제가 뭐 방송 중에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렇게 살짝 이제 보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그 방산 쪽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까지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내려오시면은 자, 싱글보드 컴퓨터는 이쪽은 이제 방산 쪽은 아니고 군용 전식이라든지 무기 탑재용 컴퓨터 장치, 무기 체계 시스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매출 비중이 25%, 17%, 뭐 8%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방산 쪽이고 이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이제 국내 매출로 한정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 쪽으로 매출이 편중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해외 쪽인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수 매출 그리고 수출 매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출은 없죠. 그래서 내수 쪽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중소형주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가 매매하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다트에 검색을 하셔서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이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런 걸 보신 다음에 이런 관련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과 또 비교를 해보셔도 이 회사가 조금 더 우수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한데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다트 아까 말씀드린 뭐 핀비즈라든지 뭐 인베스팅닷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시적인 면을 좀 많이 좀 본다면은 미시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다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장한 이후에는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이때는 좀 상장 초기라서 급등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지나가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차트 흐름이 뭐였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21선 자리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봤는데 이때는 이제 61선까지 나와주면서 좀 상장한 지 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전쟁 관련 이슈들도 좀 많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 많이 상승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이란에 좀 테러까지 일어나면서 지금은 또 광산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일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뭐 유가가 좀 상승한다든지 이런 방산 테마에 대해 우리나라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오히려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 준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기다렸다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을 좀 알고 계셨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또 주말에 또 해외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대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오늘 한 200억 정도 260억 정도 터졌는데 평소 대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참 잘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미 좀 이평선 자리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가 더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제가 내일 아침에 노란 톡방 계신 분들에게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강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CES라든지 JP모건, 이 헬스케어 이런 컨퍼런스 일정들이 있는데 내일장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봐도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주말 동안을 통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내가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내가 헬스케어 관련이라든지 CS2024 관련주 쪽으로 공략해 보신다면은 이미 좀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약하거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좀 이런 헬스케어 관련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좀 CS2024에서 뭐 AI 쪽 이런 쪽을 공략하실 분들은 대장주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팁까지 짚어주셨죠. 상승을 보였다, 조정을 받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목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종목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의 연이은 매도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이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투자의 정보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들어봤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코트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